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대표님을 만나서 안경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평구 6호선 진산역 4번 출구 앞에서 안경공장 쇼룸을 운영하고 있는 강상구입니다. 대표님 이번 시간에는 수입 렌즈와 국산 렌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텐데요. 네. 수입 렌즈가 국산 렌즈보다 월등히 나은가요? 이건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대한민국 국산 렌즈의 점유율이 5% 이내로 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외국 회사에 인수 합병됐습니다. 대명광학이라고 있는 회사는 일본의 호야렌즈에 합병됐고요. 케미렌즈라고 상당히 양호한 업체는 프랑스 에실로, 현재 뭐 니콘 그런 회사들하고 합병이 됐죠. 어느 분야나 그렇지만 이제 인수 합병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안경 렌즈 회사가 서너 개의 업체가 이제 살아남았다고 볼 수가 있죠. 일본의 호야는 세이코 렌즈도 인수 합병했고, 그렇다 그러면 수입 렌즈와 국산 렌즈 다초점에서는 이제 확실한 의의가 있겠죠. 왜냐면 이제 촉성상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합병 한 후에는 예전 브랜드는 지우고 자기 브랜드를 더 넓혀 가겠죠. 대한민국의 국산 렌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대표님 왜 이렇게 국산 렌즈 회사들이 없어진 걸까요? 경쟁력이죠. 경쟁력인데 좋은 퀄리티와 좋은 렌즈를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어떤 좁은 시장, 그리고 한국에 있는 안경 시장의 어떤 맹점도 있었어요. 중소기업 보호업종이다 보니까 안주한 거죠. 그리고 그 외국 유럽이나 그 선진국에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었던 게 한국에서는 너무 렌즈의 두께에 치중했어요. 얇은 렌즈를 무척 좋아했는데 얇은 렌즈들은 외국이나 그런 데서는 의료용고이기 때문에 심사편이 상당히 강해요. 1m 30cm 위에서 쇠구슬을 떨어뜨려서 안 깨져야 그게 렌즈 수입하거나 그런 게 되는데, 너무 얇은 안경사들이나 안경사들이 첫째 잘못한 거죠. 두께에 추정하다 보니까 안경 렌즈를 너무 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랍볼 테스트나 그런 안정성에서 많이 뒤떨어져서 선진국으로 수출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 맹점들이 앞으로 고쳐놔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또 뭐 어떤 경영자의 어떤 입장이나 그런 것들, 워낙 다국적 기업의 힘이 센 것들에 대해서 한국에 몰려올 때 중소기업 보호업종이다 보니까 자본력이나 기술력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안경 쪽이 중소기업 보호업종이니까 보호받는 대신에 강해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강한 것이 들어오니까 약한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산업보호명분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네,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데요. 지금 한 가지 더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보실 건데, 대구의 안경테 제조하는 회사들이 화랑계는 1200군데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품도 퀄리티도 우수해서 이제 유럽이나 각지에 수출했고, 지금은 200개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소비자분들께 안경 테만이라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수입체도 가지고 있지만 이 소비자분들께 국산 안경테의 우수성을 알리는데도 상당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안경테 제조 기술이 수준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메디인 재팬보다 훨씬 우수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다리에 메디인 재팬이 적혀 있으면 3, 40만 원짜리 사요. 근데 이제 국산테 10만 원 넘어가면 국산이 뭐 이리 비싸하고 국산을 비하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국산테도 잘 만들고 퀄리티가 우수하답니다. 그럼 웬만한 저는 렌즈는 어차피 장치 사는 거 대규모의 자본이 투약되고 그래서 경쟁력에서 지금 졌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자분들께는 국산테만이라도 좀 많이 애용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죠? 안경을 하는 뭐 제가 지금 안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국산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 그리고 국산 업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 대표님, 네. 안경 렌즈를 압축을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안경사로서 저는 이제 소비자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뭐, 저도 공범이죠. 근데 이제 저 나름대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 집에 오시면 안경사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압축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역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경 렌즈 압축을 많이 하면 안경 렌즈의 성능을 나타내는 기본 지표인 아베수가 역순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압축은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겁니다. 저는 압축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집니다라고 하는 안경사는 신뢰롭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안경 렌즈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시력 검사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정확한 잡이 어떤 거냐, 직업이. 왜냐면 안경 렌즈가 상당히 세분화되고 있어요. 왜냐면 안경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야간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야간 운전에 편한 렌즈를 사용하시는 거고, 내가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는 직업이야. 그럼 컴퓨터를 보는데 적합한 렌즈. 그리고 뭐 저기 바닷가나 해안가나 그런 데에서 배를 운행하시고 그런 분들은 좋은 렌즈. 다 세분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안경 얼마예요? 안경 렌즈 얼마예요? 막 시력 검사도 안 했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혹스럽죠. 사실은 이제 시력 검사를 정확히 한 후에 자기 직업이 뭐 저는 야간 운전을 많이 해요. 저는 이제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입니다. 아니면 뭐 저는 저기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특수한 직종입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경사한테 말하시는 거. 직업을 말하는 걸 한국에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밝히길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경테나 안경 렌즈나 그런 용도에 맞게 엄청 개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향유하셔야죠. 예, 문명의 이기니까요. 안경 렌즈의 재료가 뭐예요? 최초에 CR39라는 게 이제 일본 미쓰이 상사에서 개발됐고, 안경은 크게 세 가지의 화학물로 구성되겠죠. 크게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또 첨가됩니다. 첫째, 안경 렌즈 자체를 만드는 CR39라는 모노머예요. 그건 이제 중화가장 같이 열을 가해서 안경 렌즈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좀 단단하게 하는 하드 공법이 있어요. 렌즈가 이렇게 중화해서 나오면 그게 조금 약해요. 그러면 디핑 공법에 의해서 하드 용액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렌즈 자체를 단단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코팅을 해요. 코팅은 이제 기스가 나지 말라고 하는 걸로 다 우회를 하시는데, 코팅을 해서 투과율을 높이고
기스나 어떤 그런 스크래치를 줄여주는 거죠. 네네. 그런 크게 세 가지. 거기에 이제 UV 차단 물질도 들 것이고, 여러 가지 화학 주성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학 주성물로, 돼 있죠. 근데 크게 세 가지. 네. 예. 저는 지금 대표님하고 인터뷰하다가 안경 맞출 때 직업을 밝혀야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그건 상당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시력 검사할 때도, 나는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는 사람이야. 그러면 멀리 보는 것보다 가까이 하루에 6, 7시간 컴퓨터를 보게 처방이 내려지겠죠. 네. 소비자들은 오해를 해요. 시력 검사 한 대로 시력을 넣는 경우 이걸 정교정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런데 어느 특수한 경우에 정교정을 할 필요가 없이 약간 멀리는 덜 보이게 하는데 내가 각 근거리 야박을 많이 넣은 사람은 근거리하기 편하게 약간 도수를 감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나는 야간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면 또 야간 근시라는 게 생겨요. 동공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야간 빛을 많아봐야 동공의 크기가 커지겠죠. 나는 야간 운전을 많이 해. 그러면 조금 도수를 정교정에 가깝게 교정을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비싼 렌즈를 사서 오래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저렴한 렌즈를 사서 수시로 이렇게 교체하는 게 좋습니까?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내가 깨끗한 사무실 같은 데서 일해. 그리고 컴퓨터나 뭐 그런 작업을 많이 해. 그럼 내 눈에서 비싼 렌즈를 해서 오래 쓰실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내가 용접을 해. 그리고 이삿짐센터 같은 데서 이삿짐을 날러. 매일 택배를 해. 그러면 외부에 자극이나 부딪힐 확률이 많아서 기스가 나는 확률이 많아지겠죠. 아무리 좋은 렌즈도 스크래치가 나면 최악의 렌즈가 되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저렴한 걸 자주 바꾸는 게 좋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안경을 판매를 하거나 그럴 때 직업을 여쭤봐요. 그랬을 때 은행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컴퓨터를 얼마나 보십니까? 근데 은행원이 뭐 좀 관리를 못하고 털털하신 분도 있고 먼 분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은행에서 고객을 오는 업무는 스크래치가 잘 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하루 종일 눈을 혹사해야 되잖아요. 컴퓨터를 6시간, 7시간 이상 봐야 되는 직업이면 컴퓨터를 보는 직업에 관련돼서 렌즈를 추천받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안경 고를 때 호구되지 않는 방법은 뭔가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안경테나 렌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가시는 게 호구되지 않는 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안경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제 뭐 종류 저희도 2,900원짜리 100만 원대까지 있는데 좋은 안경사를 만나는 거겠죠. 양심적인 안경사를 만나는 것이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안경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경테 얼마예요? 물어보시면 이 선생님이 다른 데서 얼마에 샀고 우리 집에서 똑같은 안경테가 2,900원이면 똑같은 안경테가 싸면 그 집 호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간 안경테하고 유사한 코너를 가보세요. 요런 안경테가 또 선생님이 쓰신 안경테가 이 집에서 얼마에 팔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싸다 그러면 그 집은 호구는 안 잡히는 것이고 내가 거기서 2,900원인데 여기서는 10,000원이네 그러면 뭐 비교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대표님 안경 고를 때 주의할 점 한번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주의해야 할 점은요. 이건 실질적인 건데
잘못된 상식으로 안경사를 대하시면 안 돼요. 안경사들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안경사의 자질은 상당히 높습니다. 안경사 박사 과정까지 생긴 나라가 저희 나라이고요. 전문대 이상, 그래서 이제 4년제 대학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안경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 상당히 높아요. 다른 나라의 안경사들보다. 그런데 내가 안경 40년 썼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상식으로 전문가를 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안경사가 그분하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싸우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잘못된 상식으로 항상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안경 많이 남는다, 뭐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뭐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가끔 댓글에 보면. 모든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경사가 공부하고 자신의 공력을 쌓고 그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경사를 막연히 나쁜 사람, 많이 남겨먹는 사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 믿고 의심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에 그렇게 장사해서는 곧바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상식으로 안경사의 전문가적인 부분들을 안 믿고 외면하는 건 자기한테 상당히 어리석은 짓.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수입 렌즈와 국산 렌즈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좀 아쉽게도 국산 렌즈 회사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좀 놀랐고요. 또 우리 남아있는 우리 국산 렌즈 회사들이 좀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화제는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